저는 인천에 사는 올해 65세 우식이라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는다면 나는 이전에 돈, 가족 또는 직업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정답은 건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매일 저녁 소주를 마시고 불고기와 매운 라면을 먹고 운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제 친구들은 당신은 병이 두렵지 않나요?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그저 웃으며 말했다. 나는 건강한데 무슨 병이 있니? 저는 건강이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나는 시장에서 집으로 걸어가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런지 잠시 서서 쉬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고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식은땀이 나고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빨리 뛴다. 몇 발자국 더 내디디려고 노력했지만 다리가 튼튼하지 못했다. 난생 처음으로 나는 정말 무서웠다. 저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의사는 저를 보고 혈압이 매우 높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다간 조만간 장기 입원을 하게 될 것이다. 청천벽력처럼 들리는데요. 저는 제가 이런 상황에 처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나는 항상 약한 사람들만 아프고 나는 그렇지 않다고 믿었다. 그런데 진실은 무엇일까요? 나는 수년 동안 나도 모르게 내 몸을 파괴해왔다. 제가 마시는 술 한 잔, 굽는 고기 한 조각은 통제하지 않고 제가 운동을 거절할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쌓입니다.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신체가 반항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결코 싸지 않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건강에 더 좋은 음식을 배우고 붉은 고기를 줄이고 식사에 녹색 채소를 첨가한다. 매일 아침 소주병을 들고 TV 앞에 주저앉는 대신 걷는 습관을 들이고 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내 몸은 게으름에 익숙하고 편안함에 익숙해서 모든 단계가 전쟁처럼 변한다. 하지만 조금씩 저는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몸이 가벼워지고 호흡도 한결 좋아지고요. 예전처럼 무겁지도 고혈압으로 인한 두통도 없다. 저는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 같은 사람들이 더 일찍 깨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당신이 젊고 건강하고 아무렇게나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은 자동차와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지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망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후회해도 이미 너무 늦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가슴속에서 무거운 느낌을 받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처음에는 어제 저녁에 친구들과 불고기를 너무 많이 먹고 소주를 몇 잔 더 마셔서 몸이 피곤했나 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숨이 차고 팔다리가 나른하고 힘이 없었다. 나는 단지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잠시 휴식을 취하면 괜찮아질 것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얼굴이 창백하고 땀이 샤워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어지럽다. 난생 처음으로 진심으로 걱정했다. 아내는 제 안색이 이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해서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 저는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마도 단순한 이 문제나 일반적인 피로일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마음속으로 나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이렇게 된 적이 없다. 저는 제가 건강하다고 생각했고 아프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이 느낌은 너무 현실적입니다. 내가 65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1년의 테스트 후 의사는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식 씨, 혈압이 너무 높아요. 이 생활 방식을 계속 유지하면 언제든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고혈압, 뇌졸중의 위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심각할 리가 없지, 그렇지? 그러나 진실은 아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주관적인 세월은 이미 결과를 보이기 시작했다. 계속되는 고기 식사, 매일 저녁 소주잔, 운동하지 않는 게으른 날들, 이 모든 것이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병상에서 나는 방을 둘러보았다. 나보다 어리지만 뇌졸중으로 쓰러져 누워 있어야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말을 할 수 없고 심장 박동기와 함께 살아야 하며 정상적으로 걸을 수 없다. 나는 그들이 움직이려고 애쓰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눈빛은 무기력했다. 그들 역시 저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남아있고 여전히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없을 때까지 말이죠. 나는 갑자기 두려웠다. 나는 그들처럼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매일 약에 의존하거나 아이들을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다. 나는 앞으로 내 세월이 병원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예전처럼 계속 살 수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바꾸기로 결정했다. 우선 불고기와 술을 줄였다. 나는 더 이상 매일 술을 마시지 않는다. 예전에는 술이 의사소통의 방법이고 하루 일과를 마친 기쁨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건강만큼의 기쁨도 없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운동도 시작했다. 처음에는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아침에 기지개를 켜고 심호흡을 하는 간단한 운동만 했다. 처음에는 몸이 저항하고 무거워졌지만 조금씩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내 몸에 더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예전에 저는 제가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사소한 신호도 무시했습니다. 이제 저는 심장 박동부터 호흡, 수면까지 신체의 모든 변화에 더 주의를 기울입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끝없는 자원으로 소비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건강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나는 결코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너무 자신만만했던 적이 있었는데 진실을 깨닫는 순간 거의 늦을 뻔했다. 만약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이 말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건강을 소중히 여기기 시작하세요. 만약 당신이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다면 지금 하세요. 나처럼 후회하게 두지 마세요. 다음 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지금 내가 변하지 않으면 언젠가 예기치 못한 고통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고 더 나쁜 것은 더 이상 바꿀 기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가 말한 것을 생각하면 저는 제가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제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되는 거죠. 먼저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와 사물함을 열었다. 나는 술을 모두 버리고 내가 좋아했던 인스턴트 라면, TV를 볼 때 항상 먹는 과자 봉지를 버렸다. 그 음식들은 몇 년 동안 제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지만 이제는 천천히 몸을 갉아먹는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영양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심혈관 식품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식이요법에 대한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내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헬스 초보자로 살 거예요? 나는 그저 웃기만 했지만 마음속으로 나는 더 이상 젊지 않지만 남은 인생을 병 속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다. 제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아내와 아이들에게 짐이 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나는 언젠가 병원 침대에 누워 스스로 걸을 수 없고 가장 간단한 일을 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야 하는 날이 오고 싶지 않다. 남은 세월을 최대한 건강히 보내고 싶다. 운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집 근처 공원 주변만 천천히 걸었다. 매일 아침 나는 한 걸음씩 가볍게 걸으며 얼굴에 시원한 바람을 느끼고 도시의 익숙한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처음에는 팔다리가 아프고 몸이 무거워 운동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저는 하루하루를 끈기 있게 버텼습니다. 점차 속도를 높이고 스트레칭, 심호흡 등 가벼운 운동을 시도했다. 한 달 후에
나는 피곤함을 느끼지 않고 매일 5km를 걸을 수 있었다.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도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매콤한 김치찌개나 불고기가 없는 식사를 상상할 수 없었다. 나에게 그 음식들은 취미뿐만 아니라 삶의 일부, 친구 모임의 일부, 술자리에서의 대화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은 야채를 먹고 소금을 줄이고 생선, 견과류, 통곡물과 같은 심혈관 식품들을 고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이 힘들었습니다.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예전처럼 미각 자극이 없이 싱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저는 이게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계속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음식의 자연스러운 맛을 느끼기 시작했다. 나는 녹색 채소가 정말 달콤한 맛이 나고 찹쌀이 생각보다 건조하지 않으며 간단한 수프 한 그릇이 매운탕 냄비 못지않게 따뜻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금씩 나는 내 몸이 변하는 것을 깨달았다. 식사 때마다 더 이상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았고 고혈압으로 인한 두통도 없었다. 아침에 나는 예전처럼 나른하지 않고 상쾌한 기분으로 잠에서 깼다. 나는 계단을 오를 때 더 이상 숨이 차지 않고 조금 빨리 걸을 때 더 이상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건강이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을 잘 돌보면 마음도 가벼워진다. 저는 더 이상 갑작스러운 고통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할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더 자신감 있고 삶을 더 사랑한다. 지금까지도 몇 년을 더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를 알고 있다. 하루든 1년이든 10년이든 나는 건강한 몸과 평온한 정신 그리고 오래된 습관에 부담 없는 마음으로 살 것이다. 저는 더 이상 폭식을 하거나 즉각적인 즐거움을 위해 살지 않고 제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건강으로 매 순간을 즐기기 위해 삽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3개월 후 저는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는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섰다. 그동안의 노력이 정말 결실을 맺었는지 아니면 계속 시험표에 적힌 무서운 숫자에 직면해야 했는지 모르겠다. 의사는 결과를 보고 나서 놀란 눈으로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식 씨, 혈압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이 생활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는 몇십 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숨을 참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에 합격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나는 나 자신을 구할 뿐만 아니라 아내와 아이들의 부담도 줄였다.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몇 년이 의약품과 병원에 둘러싸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내와 자유롭게 산책하고 뜨거운 찻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피곤할 걱정 없이 손자를 안아줄 수 있고 몸이 언젠가는 나를 배신할 것이라는 두려움 없이 하루하루를 즐길 수 있기를 원한다. 그때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매일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요. 사람들은 종종 100년 동안 장수하라고 말하지만 오래 살지만 지속적인 질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사는 것이다. 지난 여정을 돌아보니 변화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찬 소주 한 잔, 기름진 고기 한 끼가 땡기는 날도 있었지만 자제하는 법을 배웠다. 어느 날 아침에는 공원에 나가 산책하는 대신 늦잠만 자고 싶었지만 억지로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이제 저는 모든 노력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 나이가 되면 어떻게 살든 왜 바뀌면 피곤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어느 나이든 건강관리가 항상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하루하루 활기차고 즐겁게 지낼 수 있다면 왜 하지 않을까요? 질병을 피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고통을 피할 수 있다면 왜 시도하지 않는가?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예전처럼 몸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내 건강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갑작스런 통증이나 갑작스런 입원도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나는 오래된 생활 방식이 나를 통제하도록 내버려두는 대신 내 삶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인생은 누구나 늙어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늙어갈지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내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나이 드는 것을 선택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지금부터라도요. 지금은 66세이지만 50세 때보다는 건강하다고 느낀다. 매일 아침 나는 더 이상 고혈압으로 인한 두통이 없고 침대에서 내려올 때마다 더 이상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는 활기찬 에너지로 잠에서 깬다. 저는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고 손자와 함께 놀 수 있고 아내와 함께 해변을 산책할 수 있고 심지어 병에 대한 걱정 없이 먼 여행을 계획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저는 노년이 질병과 동의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반드시 약과 지속적인 고통과 함께 살아야 한다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것이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노년은 쇠약함을 받아들이는 날이 아니라 그 이전 몇 년 동안 우리가 살아온 방법의 결과입니다. 만약 제가 건강에 대해 더 일찍 알았더라면 매 끼니마다 매일의 사소한 습관들이 제 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도 저는 병원에서 그날의 공포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저는 너무 늦기 전에 이 교훈을 깨달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노년은 무섭지 않다. 무서운 것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무관심이다. 저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는데 비록 젊지만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 때문에 몸이 내리막길을 걸었고 저도 그들 중 한 명이었지요.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질병이 닥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변화가 시작될 것이라고요. 할 수 있을 때 건강을 소중히 여겨라. 만약 당신이 젊고 건강하고 마음껏 먹고 마시고 아무 영향 없이 마음껏 먹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생각해보세요. 술 한 잔, 매 끼니 너무 기름지고 매일 게으르고 운동하지 않고 모두 축적된다. 즉각적인 결과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어느 순간엔가 여러분의 몸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그때는 고치기엔 너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건강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제 몸을 주관하고 거의 대가를 치를 뻔했던 평범한 남자일 뿐이에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이야기로부터 무언가를 남길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제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건강에 관심을 가지세요. 건강한 몸과 질병에 얽매이지 않는 삶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나이가 드는 방법을 통제할 수는 있다. 저는 건강하고 독립적이며 활기차게 늙어가는 것을 택했습니다. 당신은요?